베라체인, 오늘의 급등 코인 탐방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베라체인, BERA, 원화마켓 종목을 코린이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라체인, 줄여서 BERA는 코인 예치, 교환, 대출 같은 탈중앙 금융 서비스가 잘 돌아가도록 처음부터 구조를 그렇게 짜놓은 기본 블록체인이고, BERA는 그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할 때 드는 수수료를 내는 수수료 코인입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딱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베라체인은 금융 서비스가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안에서 쓰는 수수료, 코인인 BERA도 같이 주목받기 쉬운 구조다. 그런데 오늘 왜 급등하느냐를 설명할 때는 어려운 기술 얘기보다 먼저 시장 팩트를 잡아야 합니다. 급등일 때 가장 자주 보이는 조합은 두 가지인데, 첫째 가격이 크게 오르고 둘째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지금 BERA도 그 흐름이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업비트 데이터 기준으로 24시간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다는 표시가 뚜렷하고 가격도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즉, 오늘 급등은 가치가 하루 만에 확정됐다라기보다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단기 수급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게 초보자에게 가장 안전한 해석입니다. 특히 원화마켓은 주문창이 얕아지면 적은 돈으로도 위쪽 가격을 휙휙 밀어 올리기 쉬운데, 이런 날은 올라갈 때도 빠르고 내려갈 때도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이 코인을 장기로 믿느냐와 지금 단기로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올 거냐를 섞어서 생각하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베라체인이 어떤 설계를 내세우는지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기본 블록체인은 검증자가 코인을 맡기고 네트워크를 지킨다 같은 이야기만 강조하는데, 베라체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유동성, 즉 실제로 묶여있는 예치금이 많아야 탈중앙 금융이 돌아가고 그래야 체인이 커진다는 현실을 전면에 둡니다. 그래서 문서에서 증명, 유동성 같은 표현으로 돈이 고여있는 곳에 보상이 연결되도록 설계를 강조합니다. 초보자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아무리 블록체인이 좋아도 그 위에서 사람들이 돈을 맡기고 바꾸고 빌리고 하는 금융 활동이 안 생기면 체인은 조용해지고 코인도 힘이 빠진다. 그래서 베라체인은 그 돈의 흐름이 생기게 만드는 보상 구조에 신경을 많이 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조가 잘 되면 강하지만 식으면 빨리 식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인은 결국 사용량, 즉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쓰느냐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 체크 포인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탈중앙 금융 서비스가 실제로 늘고 있나, 예치금이 늘고 있나, 거래가 늘고 있나, 네트워크에서 실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나. 이 네 가지가 커지면 논리가 살아있고 반대로 줄어들면 논리가 약해집니다. 다음은 기술을 초보자용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베라체인은 기본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 체인 위에 여러 서비스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 기술 스펙 숫자, 예를 들어 초당 처리량 같은 건 오늘 급등 국면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실전에서 더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소 공지에 입출금 중단이나 지갑 점검 같은 문구가 뜨는지, 둘째, 네트워크가 막혀서 전송이 늦어지거나 수수료가 튀는지, 셋째, 다른 체인으로 옮길 때 네트워크를 착각해서 실수할 위험이 커지는지입니다. 특히 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전송 방식은 초보자에게는 기술이 아니라 실수 리스크입니다. 네트워크를 한번 잘못 선택하면 복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급등장에서는 전송이 몰리고 마음이 급해져서 실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급등장에서 코인 옮기는 건 단타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토크노믹스, 즉 물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보자에게 토크노믹스는 오늘 급등보다 내일 급락을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급등한 코인이 다음날 무너질 때 1등 원인은 추가 물량이 풀리는 날, 즉 락업 해제 일정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든 단기든 앞으로 풀릴 물량이 언제 얼마나 있는지, 팀이나 투자자 물량이 언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지
큰 지갑이 거래소로 코인을 넣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최소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 희석 가치라는 말도 초보자용으로 바꾸면 간단합니다. 아직 안 풀린 물량까지 전부 풀렸다고 가정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게 현재 시총보다 너무 크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물량 부담 때문에 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장투일수록 사용량과 물량 둘 다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무와 거버넌스, 운영 구조입니다. 솔직히 많은 프로젝트가 거버넌스를 말하지만 초보자에게 중요한 건 거버넌스가 있다고 적혀 있냐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가 열리고 결과가 반영되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중요합니다. 운영비를 코인을 팔아서 충당하는 구조라면 상승장에서도 팀 매도 리스크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또 보안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받았다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잦을수록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보안 보고서보다 거래소 공지가 더 빠른 경고등일 때가 많습니다. 입출금 중단, 지갑 점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일시 중단. 이런 문구가 뜨면 차트보다 그 문구가 더 강합니다. 이제 생태계 트랙션, 초보자 말로 진짜 쓰이냐를 보겠습니다. 기본 블록체인의 가치는 결국 그 위에 뭐가 올라가느냐로 결정됩니다. 탈중앙 금융 서비스가 늘어나는지, 예치금이 늘어나는지,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파트너십 발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붙고 사용자와 거래가 늘어나는 실사용 파트너십이 있고, 발표만 하고 가격만 흔들고 끝나는 홍보성 언급이 있습니다. 급등장일수록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급증하는 날은 좋게 보이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사람이 몰리면 단기 돈도 같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빨라지면 나가는 돈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커뮤니티가 커졌다를 무조건 호재로 보지 말고 그 커뮤니티가 실제 사용자를 만들고 있나 아니면 지금만 떠드는 장인가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급등을 다시 현실 언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BRA는 가격이 강하게 움직였고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신호가 같이 잡힙니다. 이 조합은 단기 수급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오늘의 상승 원인을 프로젝트 가치가 하루 만에 확정됐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돈이 몰리면서 주문창을 위로 쓸어 올린 장으로 먼저 이해하는 게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는 게 가장 정직합니다. 장기 가치는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 체인이 실제로 많이 쓰여야 합니다. 탈중앙 금융이 활발해지고 사용량과 예치금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코인인 BRA가 주목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용량이 줄고 예치금이 빠지면 논리도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기본 블록체인의 수수료 코인이라 쓰이면 수요가 생길 구조이고 단점은 탈중앙 금융 체인의 특성상 보안, 장애, 규제, 연결 전송 사고 같은 이슈 하나가 가격을 크게 흔들 수 있고 급등 구간은 수급이 꺼지면 하락도 빨라질 수 있다입니다. 그럼 체크포인트를 아주 실전형으로 10개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상승의 이유가 공식 공지인지 돈 쏠림인지 분리해서 확인하기. 둘째, 거래대금이 내일도 유지되는지 보기. 셋째, 원화마켓 주문창이 얕아서 체결이 크게 밀리는지 보기. 넷째, 큰 지갑이 거래소로 넣는 움직임이 늘어나는지 보기. 다섯째, 앞으로 풀릴 물량 일정이 가까운지 보기. 여섯째, 체인 사용량과 예치금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 보기. 일곱째, 보안 이슈나 장애 공지가 있었는지 보기. 여덟째, 거래소 공지에서 입출금 중단이나 지갑 점검이 떴는지 보기. 아홉째, 내 성향이 이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열째, 올인하지 말고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 규칙 만들기. 마지막으로 단타를 한다면 저는 투입 시점을 정답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확률 자리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급등 후 눌림이 왔는데도 거래대금이 유지되는 자리. 둘째, 전고점 재돌파 시도는 짧게만 보고
실패하면 더 짧게 철수하는 자리, 셋째 거래대금이 급감하면 과감하게 관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단타 주의점은 6가지로 끝냅니다. 급등 첫 파동 추격은 고점 매수 확률이 높다. 거래대금이 엔진이면 엔진이 꺼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손절은 희망이 아니라 규칙이다. 얕은 주문창에서 물타기는 독이 되기 쉽다. 거래소 공지 한 줄이 차트보다 강하다. 올인 금지하고 분할로만 접근하라. 마지막으로 국내외 상장 거래소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국내는 업비트 원화마켓이 거래 중심으로 확인되고 빗썸도 거래 지원이 함께 언급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해외는 바이낸스 쪽에서 BRA 가격과 거래 정보가 제공되고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거래소 목록 집계도 확인됩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거래소에 어떤 마켓으로 상장되어 있는지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오늘 매매를 하실 거면 가장 안전한 확인 순서는 딱 이것입니다. 내가 쓰는 거래소의 공지사항과 거래 지원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세 사이트의 마켓 목록을 보조로 확인한다. 여기까지가 초보자도 이해되는 베라체인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결론 한 줄로 끝내면 베라체인은 탈중앙 금융이 커질 때 강해질 수 있는 기본 블록체인이고 BRA는 그 수수료 코인이라 구조는 분명하지만 오늘 급등은 거래대금이 동반된 단기 수급장 가능성이 크니 장기는 사용량과 물량을 확인하고 단타는 추격보다 거래대금과 눌림, 공지 확인으로만 짧게 대응하는 게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